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Z 폴드 5, Z 플립 5에 대한 유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 가능한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맞냐, 그러면 이대로 출시가 되면 사는 게 맞냐, 이러한 의견들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출시가 임박해서 그런지 삼성에서 마케팅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Z 플립 5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외부 디스플레이가 1.9인치에서 3.4인치로 커진다고 합니다. 전면 대부분이 디스플레이로 가득 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더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Z 플립 3 때부터 이 폼팩터가 계속 유효했는데요. 2인치가 조금 되지 않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위젯들을 통해서 컨트롤하거나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왔을 때 원하는 답을 보낸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독립적인 동작을 하기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작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3인치 이상이 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간단한 게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커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얘는 태생이 어떻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폰이에요. 보관할 때는 접어서 가지고 있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펼쳐서 사용을 해라 라고 만든 폼팩터인데, 접어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접었다 폈다 할 때 내구성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접은 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이런 바타입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를 쓸 거면 바타입을 쓰는 게 더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자, Z 플립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사항이 있어요. 이 디자인이 어떻죠? 굉장히 예쁩니다. 1, 2 때도 예쁘다 했지만 3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예뻐서 넘어온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넘어와서 쭉 쓰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iOS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온 불편함도 있지만 가장 큰 불편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타임이었다고 봅니다. 아이폰은 대부분 배터리 타임이 좀 길어요. Z 플립으로 넘어온 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거 맞냐, 충전기 매일 들고 다녀야 되고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쓰겠다. 제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다시는 안 산다고 합니다. 자, 저도 Z 플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려고 꽤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배터리 타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자,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보더라도 배터리 쪽에서는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3700mAh가 탑재될 것으로 유출이 됐는데, 아무리 칩셋에서 전성비가 좋아지고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묘한 차이일 거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넓어진다는 건 전력 소비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전성비를 개선한 게 기존의 러닝타임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Z 플립 같은 경우는 예쁘다라는 이유로 구매하게 되는 유일한 삼성폰이지 않나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립 5 같은 경우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여기를 꾸밀 수 있게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셀링 포인트가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Z 플립 3에서 4 넘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 업그레이드였어요.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힌지 부분의 결착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마감이 다 좋아졌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도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에서 5는 풀체인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을 기존에 쓰시던 3, 4를 쓰던 분들이 많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폴드 5입니다. 플립 같은 경우는 예뻐서 쓴다면 폴드 같은 경우는 예뻐서 쓰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펼쳤을 때 대화면이 나온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기능성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던 폼팩터를 삼성에서 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 때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고 2, 3, 4는 모두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4까지 오면서 사실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만듦새도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전면 디스플레이도 커지면서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좋아질 게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플립 같은 경우는 사실 예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마이너 업그레이드만 해도 잘 팔릴 건데, 폴드 같은 경우는 저는 기능적으로 편의성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3 때부터는 내부에 S펜 지원을 해요. 그런데 S펜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트라는 이렇게 예전 노트 시리즈를 그대로 계승한 것처럼 펜을 안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S펜을 바로 뽑아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폴드 같은 경우는
펜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상품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S펜 탑재가 가장 1번이다 라고 했으면 두 가지가 개선이 됐어야 돼요. S펜이 탑재가 됐어야 되고 전면 디스플레이에도 S펜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현재 S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5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S펜을 잘 쓰고 싶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폴드 5를 기다리기보다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S23 울트라를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폴드를 사야 만족하고 쓸 수 있을까? 플립 같은 경우는 펼쳐서 쓰되 접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폴드 같은 경우는 펼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전면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해라,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영상을 봐야 할 때나 문서를 크게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펼쳐서 사용을 해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립감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작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도 4400mAh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헤비급들을 쓰시던 분들이 폴드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큰 화면을 좋아하던 분들이 더 큰 화면을 쓰고 싶어서 산다면 가장 먼저 느낄 게 또 배터리 타임이에요. 5000mAh 정도를 쓰다가 4400mAh로 내려온다?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고속 충전 2.0이 빠져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면을 봐야 하는데 나는 큰 화면으로 꼭 봐야 해. 아니면 영상 볼 일이 많아. 큰 화면을 보고 싶고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밭타입을 쓰다가 넘어온다고 하면 그분들은 전면 디스플레이만 쓰다가 잘 안 쓰게 되고 중고로 이제 팔고 다시 밭타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폴드 플립 이번에 나오는 넘버링이 뭐죠? 5입니다. 그냥 예뻐서 신기해서 사라 라는 말로는 대중화를 이끌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삼성 측에서도 왜 폰을 접어서 써야 하는지, 접었을 때 뭐가 좋은지 단순히 예쁘고 신기함을 넘어서 플립이나 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더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전면 베젤이 줄어들면서 케이스를 씌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사용성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폴더블 폰의 대중화의 큰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